2021년 3월 9일 화요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그동안 저희 화요 집회가 2014년 10월 14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2일 국회 북한인권법 통과됨과 동시에 74차 화요 집회를 마치고 있었는데, 그 후 북한인권법이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2020년 9월 8일부터 75차 화요 집회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101번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번 3월 2일 날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겸 화요 집회 100회는 이 국회 220호 영상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도 나오시기로 했어요. 곧 나오실 겁니다. 또 태영호 의원, 태영은 조금 이따 태영호 의원도 나오실 겁니다. 또 여기 오시는 김문수 전 지사님, 북한인권법을 최초로 발의하신 김문수 지사님, 또 제 옆에 있는 이민복 대북 풍선단장, 또 그 옆에 있는 오봉석 오린모 사무총장, 또 제 오른쪽에 있는 이일호 목사님 등 항상 북한인권법에 앞장서 계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화요 집회를 개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01번째가 되고, 오늘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최초로 이 화요 집회에 오시게 됐습니다.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다른 집회, 특히 수요 집회의 경우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수요 집회는 벌써 옛날에 민주당 대표들 뭐 다들 왔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이 북한 인권은 결국에는 더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관심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 화요 집회, 이 북한 인권, 이 국민적인 관심이 증폭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도 역시 계속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제 왼쪽에 이민복 단장님, 그 왼쪽에 오봉석 총장님, 그 옆에 김규환 선생님, 제 오른쪽에 조태영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 옆에 주호영 대표님께서 지금 막 오셨습니다. 예, 이리 오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이민복 단장입니다. 오봉석 오린모 총장이고, 김사원 대표님 오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시간이 딱 30분입니다. 시간을 너무 정확하게 지켜서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3월 9일 오전 11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14자로 하고 있는 제101차 화요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례에 따라서 특별한 개회식 인사도 없고, 이것은 당연한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화요 집회는 지난 2014년 10월 14일 바로 이 국회 정문 앞에서 그 당시에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북한인권법, 그 중에서도 엉터리 잘못된 북한인권법 법안이 많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해서 그때 당시에 66개 시민단체, 탈북민, 북한인권단체들이 모두 망라가 되어서 2014년 10월 14일 이 자리에서 제1회 화요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화요일 이 자리에서, 물론 그 중간에는 저 열린 우리당 그 당시에 또는 멀리 부산까지도 갔었습니다마는 대체로 이 자리를 지켜서 2016년 3월 2일 제74차 화요 집회 겸 북한인권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종료했다가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조차 못하고 그 밖에도 파행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20년 9월 8일 75차 화요 집회를 시작해서 바로 지난 3월 2일 제100차 화요 집회가 됐고 오늘 101차 화요 집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최초로 우리나라 제1야당의 원내대표이신 주호영 대표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 옆에는 우리 김성원 원내 부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 그 옆에는 이민복 대북 풍선단장 이민복 탈북님께서 오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우리 태영호, 우리 탈북민으로서 국회 입성하신 우리 태영호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바로 제 옆에는 역시 국힘당의 국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조태영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다음에는 2005년 북한인권법을 최초로 발의하신 전 경기지사 김문수 지사님이 오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한변의 부회장을 맡고 계시는 석동현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옆에 최영두 국회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예, 원내대변인께서 오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북한인권법이 세계 인류의 양심에 따르는 것이고 헌법을 따라야 할 북한인권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인권법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가 또 선출, 추천, 임명이 돼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인권 현안인 북한인권법을 사문화되어 있는 북한인권법을 정상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님이 특별히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주호영 원내대표님께 옮기겠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101차례나 화요 집회를 꾸준히 이끌어 오셨던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을 비롯한 김문수 전 지사님, 여러 관계되시는 분들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열악한 인권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법을 2005년에 발의하고 민주당 측의 반대나 비협조를 겪다가 5년 전에 드디어 법이 통과됐습니다마는 그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북한인권재단을 두도록 되어 있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씩 추천을 하고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해서 12명의 이사로 구성돼서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전혀 추천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습니다. 위헌 상황을 지속해가고 있고 위법 상황을 계속 지속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합의로 이사 추천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여러 차례 노력해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 시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추천하겠다는 약속을 내팽개치면서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만이라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고 민주당과 통일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님, 김태훈 변호사님, 박선영 교수님, 제성호 교수님, 마수연 이런 분들을 추천해서 통일부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국회의장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절차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직접 통일부에 추천을 하고 압박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이 어려울 때 더구나 법상 보호를 받아야 될 국민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을 방관한다는 것은 커다란 죄악을 짓는 일입니다. 민주당과 양심 있는 세력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유엔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북한인권선언,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몇 년째 찬성을 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출범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도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정말 북한 주민이나 인류에게 커다란 죄를 짓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까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는 날까지 이런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 화요집회에 적극 힘을 보태서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환기시키고 많은 국민들이 더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투쟁하도록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예, 주호영 원내대표님, 지금 방금 국민의힘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후보를 추천하셨다고 또 그것을 국회의장께 알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오늘 또 역시 탈북민으로서 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는 태영호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은 북한인권법 시행을 촉구해서 101번째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화요 집회를 하는 날입니다. 지난 기간 100여 차례, 100차례나 이 화요 집회를 이끌어 오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북한인권법 시행 촉구와 또 화요 집회 100주년을 기념해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언급해본 같이 지금 북한의 주민들은 2,500만의 주민들은 인간 이하의 그런 인권 유린이 참혹한 이런 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북한 주민 동포들의 인권을 제일 먼저 관심을 돌려야 할 우리 정부와 또 여당이 아직까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서 이사조차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참울한 그런 심정입니다. 저는 하루빨리 여당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서 하루속히 움직일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될 그날까지 화요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북한인권 문제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세계의 문제가 됐습니다. 작년 12월 16일 제75차 유엔 총회에서는 16번째 계속해서 북한인권 결의를 했고 지금 제네바에서는 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19번째 연속해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국제 현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힘당에서 국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조태용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입니다. 저는 평생을 외교부에서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의 품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품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권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북한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자세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북한 인권을 외면한다고 하면 국제인권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을 인권을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국가로 낙인 찍게 마련입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또 분노가 느껴질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10년을 함께 동참해 오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 북한 인권 결의안에 동참하지 않는 북한 인권을 저버리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 인권 대사를 외교부에 두고 국제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 환기와 대한민국의 주장을 알려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 인권 대사를 아직까지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곧 북한 인권 대사를 임명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북한 인권 대사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텐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내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인권 문제, 또 북한 인권 문제,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보편 타당한 어떤 명분의 또 윤리의 문제에 있어서 입을 닫고 외면하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을 방조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인권 침해 국가로 낙인 찍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나가겠습니다. 여기 오신 화요 집회 계속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올바른 길에 선봉에 서 계시는 분입니다. 100번이나 운동을 하셨다는 말씀 듣고 전 감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화요 집회가 지향하는 숭고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태용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말씀하실 분이 또 계시지만 우선 제가 좀 우리 주호영 대표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에 부응하는 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인권 대사를 지금 북한인권법 12조에 하면은 북한인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인권 재단 이사 12명인데 그중에 2명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해서 통일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나머지 10명은 교섭단체, 여당 교섭단체가 5명, 야당 교섭단체가 5명인데 지금 야당 교섭단체로서 주호영 대표님이 아까 5명을 호명을 하시고 이분들을 추천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추천해서 국회의장까지도 통고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들은 그걸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5년 동안 기다려왔는데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사실 2017년에 이미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북민 북한인권 단체장들로 하여금 이 북한인권 재단 이사를 임명하지 않으면은 북한 인권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다 해서 헌법소원을 저희가 2017년에 냈는데 각하가 됐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북민이 암만 북한 주민을 대표한다 하더라도 북한인권 재단 이사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북한인권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관련성이 없다 해서 각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주호영 대표님께서 아까 5명을 이제 추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북한인권법 12조에 의하면은 국회는 결국은 국회의장이죠. 국회는 그를 추천해야 합니다. 추천해야 됩니다. 추천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바로 저희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위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하지 않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할 것을 지금 검토 중이고, 나아가서 또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헌법소원도 저희가 검토 중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국힘당의 대변인으로 계시는 최형두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원내대변인 최영두입니다. 우리 원내 수석도 계신데 지난해 우리 대북 전단법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이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재단 또 북한인권 특별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우리 통독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기록을 남기고 그 인권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만으로도 통일 전에 동독 사회가 굉장히 인권이 신장되고 인권이 보호되었다라는 그런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과거에는 미국과 일본이라든가 이런 인권단체에 그 보호를 받아서 구명운동도 하고 또 고문도 피하고 했던 그 사람들의 바로 후배들이 지금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교훈도 모르고 동수적 통일의 교훈도 모르고 과거 우리가 인권이 열악했던 시절에 선진국의 인권단체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또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인데 이 정부 여당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국민의힘은 의원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대응하면서 지금 북한인권재단 이 문제 법으로 정해놓은 이 자리를 빨리 인권재단이 활동할 수 있고 특별대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2005년도 최초로 북한인권법을 발의하시고 화요 집회에 계속 나오고 계시는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자리를 찾아주신 데 대해서 우선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문재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느냐? 김정은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국제적으로 바로 김정은의 대변인 또는 김정은의 기쁨조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한미 연합훈련도 하지 않고 그리고 탈북자도 눈을 가려서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죽음의 장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도 김정은이 함의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난을 받으면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말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예산을 90% 이상 삭감했습니다. 북한 인권재단 사무실도 폐쇄를 했습니다. 북한 인권 기록서도 과천에 있던 것을 저 용인의 골짜기로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하는 매년 하는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50개가 넘는 제안국에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바로 빠져버리고 있습니다. 공동 제안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북한 인권 대사도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정은이 싫어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특별법까지 만들고 김정은이 싫어하는 것은 법을 만들어 놓고도 이사도 추천하지 않는 이런 인간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옹호할 수 있겠느냐. 본인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을 위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이 이들 민주화 운동의 그 참 얼굴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가면을 벗겨내고 진정한 인권, 전 세계 인류들이 볼 때 대한민국이 선진 인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님과 국회의원님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이 특별하게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재입니다. 야당이 있지만 북한에도 야당이 5개, 6개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도 야당이 6개, 7개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있어도 이 조선노동당의 일당 독재를 막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일당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이외에도 당이 6개나 되지만 중국 공산당 이외에는 아무런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일당 독재라고 합니다. 이 일당 독재를 우리 국민의 힘이 이겨내고 반드시 양당제도, 대한민국에 야당이 있다, 대한민국에 국회가 있다, 그냥 무조건 김정은이 좋아하는 거 일방 날치기 당하는 데가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 단의 이 일당 독재를 분시하기 위한 진정한 민주 정치 투쟁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님과 이 자리에 오신 국회의원님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를 하면서 여러분 큰 박수로 국민의힘 민권을 위한 투쟁, 대한민국의 양당 민주주의를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하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성원 우리 부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북한 인권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북한 인권재단 이사 그리고 또 북한 특임대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호영 대표님 잘 모셔가지고 국회에서 추천해서 북한 인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1차례 화해 집회 2021년 3월 9일 11시 반에서 12시에 이로써 101번째 화해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또 102차 화해 집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